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사상 최고였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올해도 고용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대학가 도서관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곳곳에서 각종 취업 박람회도 열리지만 불황 속 청년들 취업 사정은 빙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자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안 그래도 좁았던 취업문이 더 좁아진 느낌이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101만 2천 명. 실업자 분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4주로 바뀐 2000년 이후 처음 100만 명을 넘은 겁니다. 이전 기준으론 1999년 135만 명이었으니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인 셈입니다. 실업률도 3.7%로 6년 만에 최고였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9.8%, 1년 만에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직장 구하는 사람은 늘었는데 불황에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겹치니 일자리도 제대로 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취업자는 29만 9천 명 늘어 7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연초 전망 35만 명은커녕 30만 명으로 낮춘 하반기 수정 전망에 턱걸이하는데도 실패한 겁니다. 정부는 예산 투입과 정규직 고용 증가 시 세제 혜택 확대,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정부의 올해 일자리 증가 목표는 지난해보다 낮은 26만 명. 나라 안팎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불안한 취업 전망에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중 3명이 졸업을 미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보는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61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2%가 졸업을 미룰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학생 응답자의 39%, 여학생은 16%가 졸업을 미루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공별로는 경상계열이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계, 이공계, 인문계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졸업을 미루는 이유로는 인턴십 등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3.3%에 달했습니다. 미국산 신선란 650만여 개가 14일부터 4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화물기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이 계란의 소비자 가격은 한 판에 9,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산 계란 가공품 52톤은 이미 통관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AI로 계란 수급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미국산 신선란 약 650만 개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미국 각지에서 모인 계란 160만여 개를 실은 대한항공 화물기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밤 11시 30분 LA를 출발해 우리 시간으로 14일 오전 8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 물량 160만여 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에 실려 시카고를 출발해 14일 밤 11시 인천에 들어옵니다. 16일과 18일 두 차례 더 LA발 대한항공 항공기가 각각 160만여 개의 계란을 운송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수입업자들은 12일 사전 검역을 위해 미국산 계란 샘플 3,000개를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를 통해 들여올 예정입니다. 현재 계란 한 판의 국내 평균 소비자 가격은 9,440원. 들어오는 가격은 6,000원 정도에 들어오나 봐요. 그 수입업자들은 일반 도매상들한테 7,500원 해준대. 소비자가는 9,000원 되겠죠? 계란 수입이 가시화되면서 유통업자들은 이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받겠다. 공급해달라고 일단. 전국 각 지역 영농조합들도 정부의 미국산 계란 수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품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 가격이면 특란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산 계란 가공품 52톤, 신선란으로 치면 193만여 개의 계란이 벌써 국내에 들어와
통관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연합뉴스 TV 홍정원입니다. 지난해 폭염과 태풍 그리고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태까지 겹치면서 밥상 물가가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물가 상승세가 더 확대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밥상 물가가 크게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과 태풍 차바 등의 영향으로 무와 양배추, 당근 등 품목은 평년에 비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계란값은 AI 사태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와 환율의 상승세도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83.14로 전년 동월 대비 9.2%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4년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상승폭을 더 키운 겁니다. 특히 원유와 석탄 등 광산품이 34.1% 오른 가운데 농림수산품도 7%가량 올라 주유비와 공산품, 밥상 물가 등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수입물가 지수에는 기본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재료의 영향을 또는 중간재 영향을 받아서 국내 물가에도 영향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입 가격이 뛰고 있는 만큼 인상 압박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1%라는 통계에 안도하고 있던 정부가 설을 앞두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지난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 국내 조선 대형 3사가 올해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갑니다. 업계에 따르면 자구 계획 규모가 총 6조 원으로 가장 큰 대우조선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1조 5천억 원 안팎의 자구 계획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도 2천여 명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도 작년 수준인 1,800명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중공업 역시 올해도 추가 인력 구조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다만 분사 등의 변수가 있어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은 가구의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16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의 52.8%가 1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을 대출받은 가구가 37.8%, 2억 원 이상 대출 가구는 15%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의 평균 대출 금액은 1억 1,373만 원이었으며 월 평균 상환 금액은 60만 원이었습니다. 기름값이 다시 뛰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유가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경제적 장점들이 기름값 인상과 더불어 부각되며 대중화에 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1회 충전으로 191km를 달릴 수 있는 현대차의 아이오닉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주행을 위해선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야 하지만 기본형 모델 기준 1,600만 원까지 낮아진 차량 가격을 앞세워 작년 3,000대 이상 팔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 상승에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50%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전기차 특례 요금제까지 내놓으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특례 요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1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액은 13만 5천 원까지 줄어듭니다. 휘발유 차량 운전자가 연간 200만 원 이상의 기름값을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운 연비 격차입니다. 전기차 대중화의 또 다른 열쇠는 서울과 부산을 한 번에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 400km 도달입니다. 현재 LG전자와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상위권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배터리 산업 외에도 정보통신과 부품 산업 등 수천 개 산업 분야에서 낙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유가와 정부 지원이란 호재를 만난 전기차 업계가
환경과 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섭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총 11조 원을 쏟아부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과 함께 ICT 산업 생태계 구축에 5조 원을 투자합니다. 여기에 5세대 통신 등 미래 네트워크 분야에 6조 원을 더해 오는 2019년까지 총 11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뉴 ICT 기술, 4차 산업혁명, 혁신과 성장을 요구하는 이 기술의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삼성 등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그룹 내 관계사들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SK 주식회사 CNC, SK 하이닉스 등과 함께 클라우드, 자율주행 티맵 등의 협력을 확대하고 개발자와 스타트업들의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물인터넷 제품 개발부터 서비스 상용화까지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오픈하우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노키아, 인텔 등과 함께 올 상반기 서울에 설립되는 벤처 육성센터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발굴에도 적극 나섭니다. 주력 산업인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지난해 주파수 경매로 확보한 2.6GHz 대역과 5G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5G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시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선 통신 분야에서는 기가인터넷과 초고화질 영상의 통신 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계획대로 투자가 진행되면 약 9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만 명에 달하는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하거나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 흔히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게 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나 온라인 결제를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나 통신사 이용 약관 등에 동의해야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데 이때 필수가 아닌 광고성 정보 수신까지 동의하기 십상입니다. 뒤이어오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증 보호에 가입했다간 자신도 모르는 새 원치 않는 돈을 냅니다. 유료이기 때문입니다. 알게 된 거죠.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그 업체 쪽에 전화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게 가입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도대체 가입이 된 거냐 하니까 추가할 때 전세동의 일괄로 다 들어가게.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료인 공인인증서나 2차 인증이 필요한 다른 수단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증 절차를 대충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인증 서비스 업체들이 이 점을 노려 필수와 선택 항목이 헷갈리도록 한 곳에 배치하는 얌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선택 항목을 체크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 광고가 수신되고요. 부주의한 경우 유료 서비스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본인 인증 시 필수와 선택 동의 사항을 확실히 구분하고 유료 서비스인지 알 수 있게 금액까지 표시하도록 각 업체에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고 미국에서는 정치 이단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죠. 이런 현상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공유 경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공유 경제. 저도 요즘에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경제를 공유하는 건지, 또 사회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쉽게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공유 경제라고 하면요.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공유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을 통해서 그 개념과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유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 바로 대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전역에 가면 한 빵집 주위에 줄을 길게 선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튀김 소보루로 대표되는 이 빵집이 바로 공유 경제의 좋은 예라고 합니다. 네, 저도 대전역에 갔다가 먹어봤는데요. 튀김 소보루, 정말 요즘 각 지역에서 전통 있는 빵집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선구자격인 빵집이죠. 네, 그렇습니다. 1956년에 설립된 이곳은 이제 직원이 400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가장 다니고 싶은 회사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직원이 400명이면 정말 번듯한 기업이네요. 하지만 이것도 처음에는 동네 빵집으로 시작했을 텐데 요즘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골목마다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네, 이 빵집의 시작은 성당에서 준 밀 2포대였다고 합니다. 1956년 창업자 임길순 씨가 성당에서 받은 밀로 대전역 앞에서 찐빵을 만들어 팔았는데요. 그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후로 발전을 거듭하다가 90년대 중반 프랜차이즈 빵집의 시장 장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까스로 빵집을 유지하긴 했지만 2005년에 정말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본점에 화재가 나서요. 공장이 전소하고 매장의 4분의 1이 잿더미로 변하게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프랜차이즈 빵집 때문에 힘들었을 때 불까지 났다면 정말 재기불능에 가까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죠? 네, 당시에 빚이 50억이 넘었고요. 매년 이자만 3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대표도 이때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직원들이 나섰다고 하는데요. 불에 탄 매장을 자발적으로 수리해서 6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본 손님들이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이 사라지면 안 된다면서 줄을 서서 빵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이후 매출이 30% 가까이 올라서요. 아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있었네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지만 그전에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신뢰를 쌓지 못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빵집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자부심 정말 대단한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최초로 만든 튀김 소보루를 비롯한 다양한 빵의 맛과 품질인데요. 그 맛은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인정해서 우리나라 빵집 최초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했지만 화재 사건 이후 포기하고요. 품질 관리가 가능한 선에서 엄격하게 생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한 빵집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은 맛과 품질이겠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또 다른 이유는 이웃과 나누면서 성장한 동네 빵집이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지역사회에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빵을 기부하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또 직원들의 복지에도 상당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 직원 400명 중에 75%가 정규직이고요. 주 5일제 근무제, 건강검진과 중식 제공, 퇴직연금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제도도 모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익의 15%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기보다는 정직한 노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재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빵집이 지역 내 구성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또 직원들은 연대감과 자발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바로 공유경제 대표 기업이라고 꼽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업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알아볼까요? 네, 공유경제 권위자인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는 지난 5월에 한국을 찾아서 이 빵집을 극찬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이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20세기 기업관이다라며 이 빵집이 분배와 성장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대안이자 또 시민경제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공유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 공유라는 말은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재벌, 또 기득권이 가진 많은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주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 빵집에서 찾은 공유 경제였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